자동화 기기도 노조의 반대로 도입이 못 되고 있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부의 조직 구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워서 자기들끼리 해야 될 본업을 어기고 야합하고 있다면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반대로 도입을 못했다라는 이 제보들이 많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노동자 탓하고 피해자 탓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을 참사공화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엄영서 차관님, 이번 오봉역 사고가 노동자가 관행적으로 안전무시를 해서 비롯된 사고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개인 책임을 탓하세요?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노동자를. 아닙니다.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행적인 그 안전 문화, 저기 잘못된 안전 문화, 안전무시 작업 태도라고 하셨죠. 예,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 안전무시 작업 태도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자가 안전을 무시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 국민들 길 가다가 자꾸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이해하지. 이거는 적어도 국토부의 책임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과하세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고 원인을 지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노동자 탓하고 노동조합 탓하고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고 그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안전대책이죠. 물론 책임을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고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봉역이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 기피하는 곳이에요. 이미 3인 1조로 됐으면 죽을 일이 없었다. 열차에 선로 옆에 인도만 있었어도 죽을 일이 없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안전대책입니다. 2인 1조로 하면은 선로 위를 뛰어다녀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물동량이 많고 넓은 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란 말이에요. 왜? 문제 제기한 것을 철도공사, 더 나아가서 정부가 안전대책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관께서 심야 대책회 하시면서 코레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꾸겠다 이야기했는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려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국토부는 말이에요. 지금 주거, 교통, 대기질, 그런 환경, 안전 대표적인 민생부서가 안전부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불과 3개월 전에 반지하 주거 참사 있었죠. 지금 철도 교통 참사 있죠.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예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아까 인력 얘기했는데 무슨 그 4조 2교대에서 전원하는 것이 무슨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됐다는데 나이승 사장 일로 나와보세요. 이거 노사가 같이 용역해서 직무진단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노조 합의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용역 결과로 제기한 거고 1865명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토부 기재부 한 명도 증언 안 해줬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안전 강화 인력으로 861명을 요구했는데 달랑 125명 승인했어요. 기본적으로 안전 인력 부족, 이것이 저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노후 이런 그 시설 같은 것들을 교체 안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다 그냥 노동자 목숨으로 때우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10가지까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안전 예산을 확충하세요. 인력도 보강하시고 노후 차량 시설 이거 개선하는 비용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참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노후시설에 지금 성능평가가 CD 등급으로 나왔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안전사고가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철도들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전사고를 방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근데 그 핵심적인 적자의 원인이 교통복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복지 당연히 공공서비스로서 중앙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지방정부는 공사에게 전가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참사공화국으로 가는 이유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안이 대부분이 뭡니까? 인력 감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코레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비핵심 기능을 줄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선로 안전 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을 위해서 철도공사가 철저하게 또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시설 개선과 또 관리 감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책임 전가하고 노조 탓하고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도 안 됐는데 노동자 탓하고 이게 바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민생부처, 안전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면 작업 시간은 줄어들지만 단위 시간당 작업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로 인력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 라는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생존 안 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기다립니까? 저희는 필요한 인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충분히 투입하겠습니다만은 이 내부 구조가 밑빠진 독, 그리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자기 이익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이런 사고를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 충분한 예산 지원하겠다.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철도 쭉 지켜봤지만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인력 구조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정말 충분한 안전 인력, 충분한 예산 지원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책임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책임도 묻고 또 내부 개선도 해나가야 되는데 책임부터 따지면서 실제로 예산 인력은 중원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오늘 하신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부터 안전 예산을 좀 확실하게 국토위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